안녕하세요. 2차 전지 산업과 관련 기업을 분석해 전달해 드리는 멘토 한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기업은요, 바로 KPS인데요. 해당 기업 제가 여러분들에게 핵심만 이해하기 쉽게 빠르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기업 개요와 주요 제품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매출 비중은 또 어떤지, 현재 업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PS는 OLED 장비 개발 공급 업체로 17년 9월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를 대상으로 정밀 장비 제작 및 제어, 그리고 비전 기술을 바탕으로 OLED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LED 패널 전공정이 필수인 이 웰딩기와 각종 검사기 역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첫 OLED 공장 라인에 인장기와 검사기를 납품한 곳 또한 이 KPS인데요. 이 주요 파트너사로는 삼성과 LG, 그리고 중국의 대형 패널 업체인 BOE와 그리고 CSOT 등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폐배터리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각 사업 부분 관련해서는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OLED 사업 부문은 방금 회사 소개를 하면서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이 KPS는 다양한 고객처를 대상으로 맞춤 장비를 개발하고 공급할 뿐만 아니라 데모 장비를 운영하면서 자체적인 마스크를 설계를 하고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장비 운영 및 고도화 등의 기술을 축적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스마트 제조업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등과 기술 개발 및 장비 개선 등의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OLED 원판의 대면적화에 따른 마스크 처짐 현상과 생산 수율 문제를 개선한 장비를 개발 및 납품을 하고 있고요. 신형 OLED 마스크 인장기 및 관련 검사 장비를 지속적인 신기술 적용과 기능 개선으로 향후 시장 확대에 따른 장비 대응이 가능하고요. 매출 품목의 확대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KPS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이 태블릿 PC, 노트북, IT 기기 등 이 OLED 패널 생산에 적용될 차세대 FMM 인장 장치 및 검사 장비, 그리고 가상현실이라고 불리우는 AR, VR, XR 등 급성장 중인 이 마이크로 OLED 공정 장비를 뽑을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일본 D사가 전 세계 독점 공급 중인 이 파인 메탈 마스크의 국산화 등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기존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 원장을 6세대에서 8세대로 전환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요. 이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해온 OLED 패널의 응용처를 노트북, 태블릿 등으로 확산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현재 KPS는 8세대 OLED 디스플레이 제조 기술에 대한 특허를 잇따라 등록하고 양산 장비 개발에 성공한 상태이고요. 또 메타버스, 이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시장에 이 석권을 하기 위해서 AV, VR, XR용 마이크로 OLED 제조 장비 개발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업계 최초로 나노급 인장기를 생산해낸 건데요. 이처럼 KPS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인해서 향후 큰 폭의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사이클링 사업 부문입니다. KPS는 폐 배터리를 수거 후 전처리 팟에 전련 공장, 정련 공장, 주주 공장, 재활용 방식 공정을 거쳐서 궤 형태의 이 순형궤, 그리고 안티몬 연계 등 생산을 하고 있고요. 국내외 배터리 제조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은 4대 비철금속의 하나로 내산성과 내식성이 양호하고 가공이 용이할 뿐 아니라 이 차폐 능력이 뛰어나서 축전지, 그리고 판재 케이블, 무기, 약품 제조 등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자, 원자력, 열 분야까지 사용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80% 이상의 수요가
이 축전지용으로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축전지 중 연축전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가 저렴한 가격으로 이 단위 중량당 전력 밀도가 가장 높은 축전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납의 특징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축전지에서 납의 사용 비중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상용화된 전기차에도 보조 전원 장치로 납축전지가 탑재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게 바로 폐배터리 시장인데요. 이 글로벌 전기차 확산으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20년부터 연평균 37%씩 성장을 해서 2030년에는 3364기가와트시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 또한 2025년 연평균 33%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2040년에는 574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사용 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성능 저하로 인해서 폐배터리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 속도에 맞춰서 폐배터리 산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KPS는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라고 하죠. 이 LFP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리튬 전지를 구성하는 소재를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를 했고요. 이 기술을 활용 시 배터리 셀 단계에서 화학적 반응을 활용해 물리적, 열적, 충격 없이 고순도의 소재를 확보할 수 있게 하며 불순물로 인한 추가 공정을 줄이고 소재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최근 전기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전기차 배터리는 70%가 되면 폐배터리로 구분이 되고 약 7년, 아까 5년에서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좀 심하게 타이트하게 잡았던 부분이고 7년에서 10년 정도 주기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 배터리 양극할 물질의 배합에 따라서 배터리의 수명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7년에서 10년 정도다 라고만 알아두신 후에 추후에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폐배터리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2030년에는 24조의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되고 이후 10년이 지나면은 150조 정도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 기술력을 확보를 해둔다면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담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간 전기차 판매량과 과거 전기차 판매량을 통해서 폐배터리 발생 주기를 계산하고 폐배터리를 얼마나 잘 확보할 수 있는지가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나 유의미한 투자 포인트가 포착이 된다면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달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KPS라는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차트적인 부분과 그리고 재무적 부분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슈들에 대한 해석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KPS 주주분들이시거나 앞으로 KPS에 대한 투자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팔로우 하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